우선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 소위 민주당, 소위 문재인의 수하, 그 법치관의 차이가 바로 그 두 사람에서 나타났다. 이런 사설이 오늘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문재인 정권과 현 윤석열 정부하고 그 두 정부가 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견해가 어떤가. 하나는 법치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은 무조건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법치관이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한 법치관, 그것은 바로 윤석열의 정의로운 법치관입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게 바로 지난번 그저께 벌어진 한동훈과 박범계의 토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 사설이 그려졌는데, 이 사설 내용이 상당히 정리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진행된 박범계는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법치행정 책임자들이 그날 토론을 벌였는데,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게, 국민 여러분이 느낀 게 하나 딱 있을 겁니다. 승자, 100% 승자는 한동훈이다. 또 패자는 누구인가? 문재인의 박범계다. 이것을 언론들이 판정을 해줬습니다. 승자는 한동훈이요, 패자는 박범계였다. 공격수가 아주 절대 공격수, 대정부 질문하는 절대 공격수가 문재인 수하 박범계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당하는, 그렇게 벼렀던 그 입법 독재자들의 그 독재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170석 그 자리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품격, 또 논쟁, 토론,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 공격을 하는 공격수가 질문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자인데, 질문자인 박범계의 품격과 논쟁의 어떤 화제, 제목과 토론의 그 양태가 너무나 치졸했다. 결국은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한동훈은 이미 승리가 예약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법치관의 차이입니다. 법이 어떤 것인가. 그들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년급제한 한동훈이고, 또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바로 박범계. 두 사람은 고시를 합격했고, 이 수준차가 그런데 하늘과 땅이었다는 이것을 느끼게 했다고 국민들은 다 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어떻게 고시를 갖다가 다 합격을 했는데 저렇게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머릿속에 들은 이것이 차이가 저렇게 날 수가 있지? 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법치관. 이 법치를 바라다보는 그 수준, 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한동훈은 나직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나갔고, 문재인의 수하, 박범계는 시종일관 공격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공격 그 자체를 위한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공격이었다고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망치와 쇠, 창을 들고 찔러대려고 하는 그러한 막무가내형 그러한 법조인. 그는 이미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이죠. 같은 당 철험의 의원들이 최강욱이가 한번 뭐 꺼냈죠. 저 당신 딸의 이모가 도와줬다 이거예요. 논문 쓰는데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은 점잖게 가만히 있다가 이모가 누구죠? 이모가 누구죠? 이모는 이제 자기 한동훈 장관 부인의 막 형제가 여형제가 이모라는 뜻으로 최강욱은 단정적으로 윽박질렀는데 한동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그 장면을 보고 의외로 생각했죠. 아니 그럼 이모를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은 왜 저렇게 새침을 뿍 따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죠. 이모가 도와줬다 이거야. 딸 논문을 하는데 쓰는데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걸 소재로해서 한동훈 장관을 완전히 코너에 넣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 한동훈 장관의 점잖은 소리 한마디. 이모? 아닌데요. 그거는 한국 3M에 있는 이모 씨라는 그런 사람 이름 얘기 아닙니까? 그 이모가 아닌데요. 하고 하는 순간 완전히 개망신 당했습니다. 이모 씨라는 이모를 바로 최강욱은 한동훈 처제나 또는 뭐 처형 되는 그 이모로 오판을 한 겁니다. 그거는 한국 3M의 이모 씨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당한 것을 또 되돌려주겠다는 그런 그 우울한 추억. 또 한 가지 이 김남국이가 또 거기서 망신당했죠. 예를 들면 서울하고 부산은 정반대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부산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인데요. 부산이 아니고요. 그거 잘못하셨습니다. 그거 가서 그 원칙, 개더림 원칙을 좀 잘 알아보십시오. 하고 딱 충고를 딱 하는 순간 그때 완전히 180도 완전히 멘붕이 된 김남국.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백전백승으로 딱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복수를 하겠다 생각하고 아마 나선 게 박범계가 아니었나. 그래서 처음부터 씩씩거리면서 몰아붙였는데 그날 아주 재미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됐으니까 흥분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은 이 마스크 호흡이 빨라지니까 이 마스크가 벌렁벌렁 풍선처럼 이렇게 막 떨었다는 거. 그 광경이 바로 언론에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범계가 굉장히 흥분하고 적구나. 박범계의 공격은 말도 되지 않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판정을 했습니다. 100% 완승 한동훈, 100% 참패 박범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품격 이런 모든 면에서 한 장관이 바로 박범계를 압도했습니다. 이 박범계 이제 박 의원이죠.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 대해서 이루어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다 해버렸는데 이런 전례가 있냐 하고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장관이 인사 다 해먹었는데 이런 전례가 있었냐 하고 따지니까 한 장관이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는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아주 점잖게 나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박 장관은 화가 나서 택도 없는 말이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의견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 한 장관 답변은 아주
검찰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 한 장관이 딱 이렇게 답변하자마자 제대로 박범계가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문이 막힌 겁니다. 20초 동안 말문 막힌 또 그 사건도 유명하죠. 실제로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완전 배제했습니다. 이 문제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검찰총장,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의논하기로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질 않았죠. 이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 왜 그걸 만들었냐 하고 이렇게 딱 해버렸죠.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한 장관은 법제처 판단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탁 하고 밝혔습니다. 아주 완전한 그물입니다. 그물로 딱 쳐놓고 한동훈 장관은 아주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벌써 법제처 판단을 다 받았다. 적법하다. 이런 걸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인사명부 전부를 대놓고 검증을 하셨습니까? 민정수석실이 그런 거 하란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무슨 근거로 사람 인사명부를 전부 다 까놓고 검증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딱 하면서 이 일이 잘못이면은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가 모두 위법이다 하고 반박을 하니까 또 결국 말을 못했습니다. 왜?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박범계는 문재인의 내로남불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만 국민 앞에 다 보여주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그대로 달성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던 인사추천, 검증 판단 과정이 이제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로 분사되고 검증 자료가 보관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가 자기의 밀실 권한을 다 각 부처로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행정의 혁파입니다. 윤석열 행정은 투명이고 또 검증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밀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대로 객관화해서 정의대로 정의감대로 그대로 검증 나온 자료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민정수석실 없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그는 앞으로 역사에 남을 대통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자기의 권한을 전부 혁파를 해서 밑으로 내보내는 것. 이번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내 권한을 민정실에서 치안비서관, 거기 또 경찰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치안비서관에서 말 한마디로 숙덕숙덕 뭘 하는지 아무 국민도 언론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대로 소위 행정이 이제는 마음대로 행정이 안 되고 행정안전부로 보내서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이 경찰청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인사를 하고 또 법무행정을 경찰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이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밀실에서 대통령에서 자기들끼리 얼렁뚱땅 해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행정안전부 바로 자기네들 식구들이 다 파견 나가는 치안관부터 뭐 경무관 하고 숱하게 거기에 경찰이 한 국을 전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 국을 다 점령하게 그렇게
해놔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판단. 그러면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이게 민주화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경찰총경들이 왜 이런 반란을 했을까요? 일종의 반란이죠. 왜? 이 조직, 무기를 가진 집단은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명입니다. 하복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하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총경회 모임 해가지고 딱 했는데 거기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0몇 퍼센트로 이렇게들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총경들이 그 중에서 6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김창룡 소위 말해서 전 경찰청장 이 내용을 갖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선동 왜곡 선동했던 그 경찰청장은 바로 경찰대학 사기입니다.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 유성영 그 총경은 누구냐? 그도 경찰대학 사기입니다. 총경과 경찰 총수하고는 계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경무관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마지막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충성을 했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를 전부 다 이 의견들을 많이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나중에 국회의원 한번 2년 뒤를 벼르고 저러는 거 아닌가. 왜? 이제 그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56세니까 이제 정년이 되기 때문에 총경 정년으로 끝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난 내용성들이 여기저기서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이 법치의 차이, 이 법치를 보는 시각의 차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하고 이 박범계 전 장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박범계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 인사 관련해서 장관이 다 해버렸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 해버렸다는 그 말은 자기가 다 해버렸다는 것을 실토하는 그 과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다 한 게 아니고 딱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0여 차례 검찰 지금 대행을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검찰 대검 차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 몇 차례나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하니까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이 박 의원이 박범계가 질문했던 벼르고 별러서 질문했던 문정부의 내로남불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데만 그쳤다. 다시 말하자면 문정부의 장관의 인식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라는 바로 그 인식. 아주 나쁜 인식이죠. 독재의 근성이 항상 이런 데서 바로 한다는 그런 인식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독재자는 양산사저에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겁니다. 내로남불. 그래서 내로남불 정권으로 끝난 그 정권, 그 총수가 마음이 편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